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선수 영입 소식입니다. SSG 소속 포수였던 이재원 선수가 선배 김강민 선수를 따라 한화로 영입되었습니다. 최은호 감독이 공격력에 대한 보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손혁 단장은 확실하게 화답을 하는 모양입니다. 내야 안치홍, 외야 김강민 선수에 이어서 포수의 이재원 선수까지 공격이라는 키워드에 따른 영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재원 선수의 영입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SSG 구단을 떠나면서 한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런데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최재훈, 박상원 선수의 허관의 장규현 선수도 있었고 허인서 선수도 후반기에 합류를 하는데 굳이 영입을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공격형 포수인 이재원 선수인데 지난 2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된 말들이었는데요.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혁 단장은 포수 뎁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선수와 박상원 선수 외에 경험이 있는 포수가 부족하고 부상에 대한 대비와 뎁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입했다. 유망주 허인서 선수가 내년 시즌 후반기에 상무에서 복귀할 때까지 이재원 선수가 포수진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부상에 대한 대비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최재훈 선수가 부상이 있었지만 퓨처스로 내려가 치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있지만 메인으로 두기에는 경험이나 퍼포먼스가 작다고 판단해서인지 최재훈 선수를 2군에 보내지 않고 1군에 두었습니다. 포수는 부상을 당하기 쉬운 포지션이고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주전 백업 외에 제3포수의 퍼포먼스도 중요한 것이 당연한데요. 그동안 세 번째 포수는 허관의 선수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장규현 선수와 이재용 선수가 3포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손혁 단장은 이재원 선수를 영입해서 변수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계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만큼 보태준다면 다른 선수를 써도 되는 금액이 바로 5천만 원입니다. 타격에서 반등을 하면 좋고 아니면 퓨처스에 두고 부상 변수만 차단하는 목적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코멘트를 보면 확실히 허인서 선수 영입 전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험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정인욱 선수를 영입했던 것 그리고 올 시즌 류원석 선수를 영입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영입입니다. 결국 선수 본인이 자기 파일을 챙겨야 하는 계약이기는 합니다. 이재훈 선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기회를 얻은 만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험의 성격을 띤 영입은 단 한 번도 성공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케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장점은 역시 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2년간 타격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진 방출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재원 선수에게 붙은 칭호는 공격형 포수라는 타이틀입니다. 이재원 선수는 우투수, 좌투수, 언더투수를 가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괜히 FA 대박을 친 것은 아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타격에서 장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격력을 보여주는 포수였기 때문에 FA 대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 구단에서도 이재원 선수를 데려오면서 주전 경쟁을 생각하고 데려온 것은 아니고 백업 포수 그리고 대타 능력을 보고 영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산 이재원 선수의 대타 타율은 3할 1분 7리
장타율 5할, OPS 0.8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로서 가치를 보일 수 있는 탯을 가지고 있는 이재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원 선수를 비롯해 여러 백업 포수들이 아직은 1군에서 가치 있는 타격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고 개인적으로 장규현 선수와 허인서 선수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는 박상원 선수의 타격이 반등을 해서 최재원 선수와 출전을 나누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올 시즌 박상원 선수가 수비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퇴보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재원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2년간 타격에서 전혀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0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타격 저하를 보이고 있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FA 대박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인지 부상으로 인한 타격 저하인지 타팀 팬이었던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올 시즌 27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타율 9푼 1리를 기록했다는 것 심각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보다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24시즌에 이재원 선수가 이하 7푼대 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하라면 이재원 선수를 활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선수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이재원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장점이 타격이라면 단점은 수비입니다. 특히 캐치가 많이 안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어버리는 캐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ABS가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명 덮밥을 하더라도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가장 큰 피해자라면 이재원 선수는 ABS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치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볼 배합에 신경 쓸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다 블로킹도 미숙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도 비율도 높지만 포일도 많이 기록하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지난 2년간 출전 기회가 적은 부분 때문에 포일이 없지만 21시즌 9번의 포일을 기록한 부분은 심하기는 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도루 저지 부분에서 가치를 보여주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깨 부상이 있고 나서는 그나마 있었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도루 저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수로서 수비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 이재원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은 남아있다. 결국 이재원 선수가 광초를 요구했을 때 SSG 구단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른 팀에 가도 역풍이 불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구단도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수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수 생명이 연장되겠죠. 환영합니다. 짧은 2년이라도 하나와 인연이 된 선수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1년입니다. 가치를 보여주어야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원 선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